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안전과 미래와 함께하는 원자력 엑스파일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시간인데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최재형과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월성 1호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느냐, 그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오염수가 방류된 지 116일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요.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방류는 없고 내년에 1월이나 2월 중에 추가적인 방류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방류를 하기 때문에 4차 방류를 내년 1, 2월에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 차단이 됐죠. 완전히 금지를 했는데 두 달째 가리비 같은 경우는 전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급감해서 10월 한 달 중국 본토로 향한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3.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홍콩 수산물 수출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요. 일본의 10월 달 수산물 수출은 1년 전 대비해서 28% 줄었고 가리비 수출액은 0입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을 늘리고 미국에도 좀 늘렸다고 하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염수 배출하면서 중국 수출이 차단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 수산업계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앵커볼트 관련입니다. 앵커볼트는 구조물의 그 건물이나 바닥에 지지하기 위해서 딱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볼트 형태로 잡아주고 있는데 이 볼트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꾸준히 얘기가 진행돼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정감사 때 이순신 의원께서 이거를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산자위 계실 때 앵커볼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한손 정재훈 사장이 앵커볼트 전수점검 하겠고 국산화까지 고려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성 지적에 고강도 선제 대책을 내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자가 고발이 되게 됐어요. 월성 원전에 내진 기능이 없는 부품 수백 개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진이 왔을 때 방사능 누출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또 마침 2013년 12월 6일 경주에서 또 4.0에 해당하는 지진 발생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포항시 남구 바로 밑에 여기가 월성 원전 지역이거든요. 울산 북구 좀 지나서 여기 바로 옆에 10km 지점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월성 원전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 시민사회에서는 월성 원전 내 부적합한 앵커볼트 수천 개가 설치된 걸로 추정되는데 명백한 원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앵커볼트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지만 이런 것들이 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에서 월성 원전 수명 연장 자체를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손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3분의 1씩 나눠가면서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제대로 잘 돼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그 내용들을 알려야 됩니다. 꼭 누가 물어봐서 대답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게 국민과 소통이고 대화거든요.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서 앵커볼트 문제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거는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조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거는 어떤 내부적인 또는 접근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기술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개발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여간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시선은 항상 엄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주 지역은 최근 10년간 800여 건 지진이 일어나고 경북이 그중에 443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상북도 한 군데. 근데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부울경, 특히 경주 중심으로 한 지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각심을 갖고 한손에 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월성 원전에서는 저장조와 부지에 있는 건물 바닥에서 이것이 누설이 발생돼 가서 지하수가 오염됐다. 이런 얘기가 그것도 제보로 확인이 됐거든요. 누가 아직까지 제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제보가 됐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월성 원전 지역 주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상당수 삼중수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원천 차단하는 게 맞죠. 근데 원안위가 이걸 조사한다고 하다가 저장조 파고 내려가는데 거기 차수벽이 손상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차수벽이 나오면 차수막이죠. 막이 나오면 이거를 검증단에 시민조사단에 보고를 해달라. 시민들이 가서 입회하겠다. 조사단이 가서 입회하겠다. 그런데 그걸 다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수막이 손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게 만든 거죠. 한수원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원안위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얘기를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오늘 통보를 한 거예요. 1년 반, 2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했냐.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당장 오늘 해야 한다고 주민공청 설명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원안위 시간표에 따라서 주민들이 움직여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또 불신을 가득 있는데 일방적인 거예요. 오늘 안 하면 안 합니다. 뭐 못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가보죠. 그리고 이분은 문무대왕 면에 계신 분인데 원전이 가동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삼중수술, 암수술까지 하신 분이에요. 저뿐입니까? 나리 인근에 사시는 분들 삼중수술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셔요. 진짜 호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수원은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법적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호소가 있다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파행이 일어나고 시민단체는 아예 원전을 조기 폐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안위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소통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파행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원안위가 주도한 거거든요. 조사를. 그 조사 결과는 결국 버킹엄이에요. 버킹엄. 응? 문제 없다. 왜? 지하로 누설되는 게 없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셌어요. 그 지하수가 오염된 게 확인이 됐어요. 지하수가 오염된 게 확인됐지만 그것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대로 있더라. 주민들한테 안 간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응? 지하수가 흘러다니는데 지하수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흐르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바다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받으러 가니까 상관없다. 그런 건가요? 받으러 가는 걸 파보니까 확인이 안 되더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그걸로 그냥 넘어가나요? 그 조사만 한다고 그게 100% 조사 다 된 건가요? 댐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뭔가 근본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저장조나 이런데 근본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그 안쪽에 방수막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 방수막은 그거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상당한 무게가 그 사용 해결료가 저장돼 있고, 그래서 그 상당한 무게로 인해서 깨지고 고 방사선에 의해서 깨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깨지고 나서 누설이 줄줄 대야 이거 어디 깨졌네, 그때 가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누설했는지 얼마 기간 동안 그거 확인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선제 조치가 가능해야죠. 그러면 막아야죠. 이게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좀 더 신뢰가 높은 그런 방수막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걸 원한이가 도와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월성 주민들 특히 이렇게 암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군 나으리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거가서 근무하라 그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라는 보고서를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덜렁 내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당장 오늘 설명해야 된다, 주민 발표한다, 그러버리니까 주민들이 역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할 거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대전으로 갈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월성 나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이 삼중수소 주민들 고통당하는 거 같이 느끼면서 규제 활동을 좀 더 엄격하게 잘 하시기 바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현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꾸준히 이제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1인 시위가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함부르크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뉴욕 일보에서도 죽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원폭 투하 잘못했다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원폭 피해자들이 11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뉴욕을 방문했고, 거기서 이렇게 원폭 피해자 증언단이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이렇게 항의 시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제소하라, 이런 윤석열 정부가 안 하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쭉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알려주시면 혹시 원하시면 저희들이 댓글창에 연락처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요. 연락을 해서 이런 1인 시위 같은 거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댓글창에 그 안내를 해놓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짜 그야말로 수상한 정치 행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비 용량 67MW짜리가 2017년 2월 7일 2년 뒤에 1심 판결 원고 승소가 일어났고, 그래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기 폐쇄 의결한 것을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원안위에 영구정지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됐고, 원안위는 그걸 승인합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던 1심 판결에 항소를 했는데 정부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고 이제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과가 돼버리니까 원인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영구 정지됐으니까 2심이 그냥 각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 처리가 된 사안인데,
이게 종결되면서 이거를 이제 감사를 의결을 해서 감사원에 이게 영구 정지된 것이 합당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됐다. 그래서 감사를 해달라. 그래서 월성원전 1호기 국회 요청대로 이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원장은 안전성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에 필요한 안전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깊이 있게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자원부는 경제성 평가한 거를 왜 깊이 있게 봅니까? 한쪽은 깊이 있게 보고 한쪽은 안 봤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헌법 34조 6항에 보면 국민은 그 재해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국민의 권리고 정부는 의무인 거예요. 이건 헌법적 가치인 거예요, 안전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서 경제성 평가만 들이다본 거예요. 경제성 평가만. 민법 형법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헌법적 가치예요. 그러면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감사원장은 평생 법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헌법이 더 중요해요? 헌법적 가치가 중요해요? 민법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요? 이 경제성 평가만 가지고 따져요. 응? 감사 과정 5차례 과정 중 5차례 연장하고 담당 국장을 바꾸고, 그래서 감사 결론을 도출해서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 실무자들이 이제 좀 억울한 거예요. 뭐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대전지검 전체 만장일치로 했던 거를 백 장관이 배임 교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사팀 전원이 만장일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결됐죠. 그래서 배임 혐의가 교사 혐의가 백 장관이 없어진 거죠. 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 손해봤는데 손실이 5천억 정도다. 그래서 배임교사 혐의를 면해서 가동 중단된 것은 정부에는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배임교사 혐의를 기소를 막은 것은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죠.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몰고 가는 그런 형태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버렸죠. 근데 감사를 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이거는 목적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우격다짐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열린공감 TV 때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피조사자들, 감사원이 조사하는 사람들을 모욕과 협박, 진실강요, 여러 인권 침해 위법을 저지른 거예요. 감사원이면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20몇 살이에요. 28살 때. 저도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양반 진짜 세더라고요. 그 다리도 쫄룩쫄룩하신 나이 많으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이실직고 해라. 그거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졌는데요. 그랬더니 죄를 졌다고 이실직고 하는 게 당신한테 좋다. 그래서 뭐 막 세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억울하면 대통령한테밖에 얘기할 때가 더 있냐? 우리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때 이제 그분 얘기한 그분 5.16 혁명 동지회 뭐 멤버고 막 그래가지고 뭐 군사 의식이 상당히 투철하신 분이라서 국가의 어떤 그 비리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군대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그대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이잖아요. 감사원법 제10호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10조에 정치운동 금지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당시에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죠. 당연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전이에요. 총선 직전 4월 9일, 10일, 13일 3일 동안 연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결론을 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감사 결과를 내려고 감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첫날 4월 9일 날 했더니 결론이 안 나. 그랬더니 내일 또 하자. 다음 10일 날 또 했더니 안 나. 그랬더니 13일 날 또 해. 또 안 나. 그래가지고 총선이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총선 전에 이거를 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감사 결과를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월성 이렇게 폐쇄 결정에 대해서 공격을 상당히 심하게 똘똘 뭉쳐가자 하던 그런 시기라 이게 바로 총선 직전에 발표가 되면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잘못 이해를 시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거니까. 그래서 총선 직전에 이례적으로 3일 동안이나 대통령을 언급하며 직권심사라고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다분히 의도된 거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니까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고강도 보안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 감사국장을 교체합니다. 그 뒤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유병호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2계급 승진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법상 중립의무, 공정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있어요. 실제로 백운규 전 장관의 언론 보도된 증언입니다. 그걸 보면 2020년 4월 9일 날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낮다. 그런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감사 떨어지면 그냥 충실하게 감사만 하면 될 일이지. 대선에서 41%밖에 지지 못 받은 정부인데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등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1%밖에 지지 못 받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또 47%니까 훨씬 더 많이 받은 건가요? 거기서 거긴데. 근데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 그러니까 원전 한울 3, 4호기 막 건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똑같이. 정치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권심리에서 감사원장은 회의 주제만 할 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그날 가보니까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 80%를 감사원장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이거다.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백운기 장관 얘기가. 또 최정 원장이 4월 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의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수급 전력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야가 참여하게 대립된 그런 내용을 두고 한쪽이 일방적인 그런 얘기를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동서 중 한 명은 원자력 연구원에 있어요. 여기는 진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친원전 언론을 하던 A일보 논설주관 이촌인의 친척, 인척이죠. 친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동서는 직접 A일보에서 월성 1호 폐쇄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논설의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 동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탈원전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정치인이 돼가는 거죠. 월성 1호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감사원법 15조 1항 2조가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촌인의 인척이에요. 당연히 제척 상황에 되는 건데 본인이 회의 나가가지고 70%, 80% 발언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감사위원회 회피 사유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거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감사원장이. 그러면 회피 사유, 감사위원회에서 들어오지 마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그런 거를 제대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깨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리고 그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목적을 두고 결론을 내린 강압적인 불법적 감사였다는 거죠. 그거는 앞선 내용에서 충분히 예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진술을 강요했어. 진술. 그러면 거기에 불려간 분들이 피조사자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증언들이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짜맞추기 감사를 했다. 즉 뭐냐, 피조사자가 문답서에 날인하기 전에 감사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놔서 그것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이래가지고 피조사자가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집요하게 추가 질문 공세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문답서 수정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정해준 결론을 뒷받침하는 진술한 것처럼 피조사의 진술을 각색하고 조작했다는 거예요. 피조사자들이 감사원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하면 집요한 추가 질문 공세와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결국은 포기하게 한다든가, 복수의 한수원 이사들은, 한수원 사회이사들이죠. 그분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스 아니면 노라고 답변해라. 이거 누구 스타일이죠? 예? 예스 아니면 노로 답변해라.
조사 뒤 작성 기록을 보니까 피조사자가 반박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강했다. 이게 감사원 감사를 진행한 그 피조사자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목적을 두고 결론을 내놓고 드립다 얘기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답변과 달리 감사원의 결론과 논리에 맞춰 문답서를 각색하고 날인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피조사자들한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하겠다. 강제로 민현사상 책임 업무방해 등등의 협박을 동원하면서 사실과 다른 답변이 기재된 문답서에 강제로 날인하게 하고 수정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지금 민주정부에 이런 감사원이 맞나요? 이거에? 최재형 감사원장님 이거 아세요? 이거? 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최재형 씨라고 할게요. 네? 최재형 씨, 당신 국회의원이 맞냐고? 감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이성윤 그 검사장도 대통령 이름을 안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응? 가만히 보니까 양심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감사 결과를 내놓고 어떻게 이게 올바른 감사 결과를 유도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원전에 대한 감사에서 예? 헌법 34조 6항 예? 재난으로부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경제성만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잘못했다. 그냥 결론 유도. 거기다가 피조사자들한테 모욕,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심적으로 위축시켜 장시간 다수 조사로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포자기 상태니까 문답서에 사인해라, 날인해라. 근데 문답서를 수정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윽박질러가지고 조사받는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과잉 조사하고 변호인 참여를 제한시키고 말이죠. 영상 녹화도 고지하지 않았어요. 10번 이상.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으로 소환 조사를 10번 이상 당했어요. 대부분 12시간 이상 조사하고 진짜 끈질기게 불러서 그러면 자기 생활을 못 하잖아요. 응? 한 달 동안 10번 불려가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조사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피조사자들이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어요. 감사원 사무규칙 10조 4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또 피조사자들에게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진짜 멋대로 한 거죠. 예? 감사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최재형 씨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월성 1호기의 이런 감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국회가 감사원의 월성 1호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를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딱 1년 지나서. 그리고 20일 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이틀 뒤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어디다가요? 대전지검에. 아니 국회에서 대전지검으로 고발을 해요. 네? 대전지검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월성 1호기하고.
차라리 하려면 경상북도나 이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울지검이나 동부지검 이런 데다 하든지. 감사 관련해서 12명을 고발하게 됩니다. 피고발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고발합니다. 이거 고발장을 입수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10월 22일 날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검찰 고발을 하니까 같은 날 감사원에서 대검에 수사 참고자를 7,000쪽을 제출합니다. 7,000쪽. 뭐라고요? 수사 참고자료. 여기에는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한 법조항 등 사건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런 감사 결과가 7,000쪽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수사 참고자료라고 고발한 당일날 제출하게 됩니다. 7,000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당일날? 사전에 짜놓고 시나리오 다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전지검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 왼팔 다 가 있었죠. 저기에 대전지검에. 응? 대전지검을 한 겁니다. 윤석열 수족이 수사를 하라고. 그리고 10월 22일 날 고발이 들어갔는데 10월 29일 날 일주일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합니다. 대전지검. 그리고 전국지방검찰청 순회 재개 후 첫 방문지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2020년 11월 3일 윤석열 전 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현직이에요. 현직. 보직이 떨어졌었나? 그때 왜 저기 추미애 장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2개월 정직 먹고 막 그랬을 때인가요? 이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디오르 아닌가요? 2020년 11월 5일, 6일, 즉 10월 29일 날 그래 방문하고 11월 3일 날 신임 부장검사 그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1월 5일 날, 6일 날 이틀 동안 대전지검에서 산자부, 한수원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딱 일주일 떨어져요. 10월 22일 날 고발하고 그 일주일 뒤에 10월 29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뒤인 11월 5일 6일 날 대전지검 산자부 한수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이상현 이분이 한수원 본사 가스공사 본사 압수수색하고 백운규 전 장관 및 청와대 파견된 산업부 고위공무원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 압수하고 최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휴대폰 또한 압수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점심을 같이 먹어요.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월성 1호기 때문에 본인이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월성 1호기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많죠? 경제성을 너무 낮게 평가를 했고 그것이 문제가 많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탈원전이 이게 망국적인 정책이다. 아니 월성 1호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안전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그 원안위는 왜 수사를 안 했냐고.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수사 왜 안 해요?
산업부만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요. 경제성 낮게 평가했다고. 원래 월성 1호기는 안전성 측면에서 수명 연장을 하다가 최신 기술도 적용 안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거를. 최신 안전기준도 적용 안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거는 들이다 보지도 않고, 이게 국가가 할 일이냐, 이게. 국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왜 최신 기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 안 했느냐. 그거부터 들어가야죠, 그거부터.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따지고,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 경제성 평가부터 따진 거예요. 그래 놓고,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라.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수사권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거죠. 이거는. 예? 안전을 왜 안 봅니까? 헌법적 가치예요, 이거는. 예? 왜 대전지검으로 갔냐?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 있어요. 강남일 대전고검장. 대전고검장이 강남일 씨인데 윤석열 취임과 함께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2019년 7월부터 6개월간 대검 차장검사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이두봉 지검장이 있어요. 이두봉 지검장. 이분도 대전지검장인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1차장검사로 근무했고 윤석열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두봉. 월성 1호기 수사 핵심 라인으로. 양석조 검사는 대전고검에 있었는데 이분은 윤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같이 활동해서 상갓집에서 항명을 했다. 그래서 대전고검으로 이동했는데 당신이 검사냐 하고 조국 총장과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심재철 당시 직속상관인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당신이 검사냐 하고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복현 형사3부 부장검사 대전지검에 이분은 국가정보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윤 총장과 함께 수사를 했던 복심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으로 가 있죠. 이상현 부장검사 윤 총장 밑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중앙지검장 시절 공안 2부 부부장으로 근무했고 월성 1호기 수사 핵심 라인. 네, 전부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복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전지검에 있었기 때문에 고발을 대전지검으로 하게 되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관련한 수사에 대한 의혹은 검찰 제출 시점, 즉 감사원의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시점이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10월 22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 같은 날 접수를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이 이제 하면 그 참고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감사원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 제출을 한 것인데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로 7,000쪽 분량을 내보낸 것은 사실상 수사 요청이다. 수사 요청. 수사 요청을 이렇게 둘러서 보냅니다. 국민의힘 고발 2주 만에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일주일 만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수사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감사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에 불과했다.
감사원의 고발 사건에 검찰은 기소율이 절반도 안 되는데 월성 1호 건은 고발 아닌 수사 청구로 고발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수사 청구로 송부 결정을 했는데 기소가 됐죠. 이분들은 윤석열, 최재형 전부 월성 1호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검찰 전 총장은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역시 월성 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월성 1호기는 안전 문제로 정지된 거예요. 2012년 9월 경주 지진 5.8 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 안 하고 부실하게 수명 연장을 했고 그걸로 1심 서울 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한 원전이에요. 그래서 당시 대선 과정에서도 월성 1호 고리 1호기 다 폐쇄하겠다. 이건 다들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부산 지역 전부 다 고리 원전 폐쇄하겠다 그랬고 윤 총장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사퇴 역시 월성 원전과 관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행보는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장모, 법정 구속 등에 따른 처가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게 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월성 1호를 들고 나온 거예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첫 지방 일정 중 하나로 월성 1호기를 찾아 문재인 정부를 정면 비판하면서 반문 유권자를 결집을 노린 것으로 정치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4일 날 대선 출마 선언 때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전부 대선에 눈이 뻘개가지고 월성 1호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생각도 안 해요. 대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권만. 이런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보는 저는 2012년 13년부터 사실 현직을 그만두고 안전에 투신을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목격하고 국민적 불안감도 심했고 당시에 원전 비리 사건 때문에 진짜 안전 큰일 나겠다 이렇게 가면 원전 이렇게도 돌려도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자라고 원자력 안전관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2년 반 동안 1호기부터 6호까지 전체를 다 봤어요. 그때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찾아냈죠, 사실. 그리고 지적사항이 700건이 넘었는데 그거를 한수원이 다 수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수원이나 이런 그 원자력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조직 쪽에서 볼 때는 저는 눈안에 가시졌죠. 그걸 감사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월성 1호기가 2015년에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정면으로 이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서 2017년 2월에 이게 서울 행정소송 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리고 사실 최신 기술도 적용 안 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미비한 사건들을 심리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월성 1호기가 2016년 9월 10일 날 경주 지진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이 이 월성 1호기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그때 9월에 고리 1호기 폐로 할 때 선포식
영구정지 선포직에서 탈원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급작스런 탈원전을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래된 원전은 가동하지 말고 신규 원전을 수명까지 착실하게 쓰자. 그래서 2080년까지 점진 축소로 가는 그런 정책을 폈었던 거죠. 그거를 당장 다 탈원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대표적인 게 월성 1호기가 그 하나의 정권, 즉 정치적 야욕을 불태우는 하나의 소재로 삼았던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원전 한 사건만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초토화돼서 반만년 역사가 한꺼번에 끝납니다. 그런 원전의 안전을 두고 안전 부실해서 월성 원전 1호기가 폐쇄됐는데 결정을 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서 안전성 때문에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안전성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최재형 씨가 감사원장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날 좀 편히 쉬셔야 되는데 같이 좀 이렇게 그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 문제를 감시하는 시민의 눈으로 저희가 원자력 S파일을 계속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